코치님, 그냥 일반인들이 스테로이드 맞고 운동하면 별 효과 없나요? 운동을 엄청 잘해야 효과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항상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라는 게 자기가 잘할수록 시너지가 조금 더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논문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스테로이드만 쓰면 근육이 느는구나, 이렇게 이제 허황된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논문의 내용도 결국에 그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보다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던 사람이 체성분에서 근육량으로 잡히는 수분량이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근육량이 아니라 인바디 같은 기계에서의 근육량이 높게 나와서 그 수분량을 근육량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게 이제 그 논문에도 적혀 있는데, 그걸 보고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보다 약만 맞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몸이 더 좋아진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허황된 얘기예요. 말 그대로 몸에 수분이 많이 늘은 거야. 몸이 이제 수분 때문에 빵빵해진 건데, 그거를 근육으로 생각하는 일부 모자라신 분들이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근육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분이 는 거다. 근데 그 수분을 근육이 늘어날 만큼의 그런 치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동을 잘해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해도 근육량이 많이 안 늘어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디빌딩을 자기 업으로 생각할 정도로 뭔가 열정이 있지 않은 분들이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거죠. 내추럴 광신도 vs 수맹 박승현 광신도, 어디가 더 강력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종교에 너무 심취하신 분들, 정치에 너무 심취하신 분들, 특정 유튜브 누군가에게 이렇게 너무 심취해서 광팬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좀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기당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그만큼 사기꾼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만큼 속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주식을 좋아하죠. 운동도 좋아하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깊숙이 공부를 해보면 사기꾼과 말 그대로 사자와 진짜가 보입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조금만 해보면 이 새끼가 리딩방 같은 거 운영해서 돈을 빨아먹을 사기꾼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그런 기업에 대한 정보를 주는 사람인지 보이겠죠. 근데 이제 그걸 보는 눈이 부족해지면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냥 마음이 아플 뿐이다. 어디가 더 강력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광신도 분들은 정말 단순한 거예요. 이 구조가, 자기가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그래서 항상 좌가 있으면은 우도 봐라. 저는 우파지만 좌파의 얘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좌파의 그런 이야기들도 중요한 부분들은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처럼 광신도는 되지 말자, 우리. 제 구독자님들도 제가 하는 말을 100% 믿지 마시고 이 새끼가 헛소리 하는 건 아닌가 한 번쯤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속지 않습니다. 이두가 45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이즈를 재지는 않고, 이제 보디빌딩을 계속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보다는 이렇게 팔을 딱 했을 때 광배근하고 어깨하고 이 상완근하고의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깨랑 광배근에 비해서 이두가 형편이 없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두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제가 회원님들한테도 제 이두는 장애 이두입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그래서 사이즈보다는 그렇게 어깨와 등과의 밸런스를 봤을 때 이두가 어떤지, 그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ZMA도 섭취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저는 섭취 시 아침 기상이 굉장히 힘든데 섭취 팁이 있을까요? ZMA는 무조건 공복에 드시는 게 좋거든요. 공복에 먹었는데도 설사를 하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피로도가 높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장기가 좀 안 좋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영양제 같은 걸 먹었는데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피로도가 높아지거나 뭔가 지금 일어날 때 불편감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영양제 같은 것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라는 게 해독 능력도 다 다르고 흡수 능력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보충제가 무조건 좋다 그래서 그거를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먹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니까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간 수치, 심장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기본적인 수치들을 다 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범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저는 영양제를 끊습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혈액 검사라는 게 몇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아닙니까? 의료가 아주 좋습니다. 동네 병원 가도 해줘요. 약간 투자하는 게 좋다. 나한테 맞는 보충제와 아닌 보충제를 찾는 범위에서 그런 것들도 투자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주먹님 간헐적 단식 시작하셨네요. 근데 한주먹님은 왜 이상한 걸 많이 하지? 그냥 대보엽이면 대보엽 스타일로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긴 한데 대보엽 스타일이 안 맞으시나? 저는 이제 보디빌더 입장에서의 간헐적 단식은 그다지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 뭐 직장인 분들이나 보디빌딩이 본업이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크게 만들어야 되는 게 본업이 아니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굉장히 추천드리거든요. 실제로 이제 연구에서도 요즘에 논문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합리적이에요. 남성 호르몬 수치도 올라가고 심지어 성장 호르몬 수치도 올라가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포식이라 그러죠. 오토파지가 되게 좋은 행위인데 문제는 뭐냐? 비정상적으로 근육을 늘려야 하는 보디빌더한테 간헐적 단식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한준옥 씨가 체급을 낮추는 게 목적이라면, 내가 근육도 조금 낮추더라도 체급을 낮추는 게 목적이라면 뭐 한 번쯤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비추할 것 같네요. 행복건강이 근막이한 글라스톤 같은 마사지 도움 많이 되나요? 이론을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을 되게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글라스톤이라는 것도 되게 고가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중국 욕할 게 아니야. 글라스톤이 국내에 들어오니까 국내에서 짭튼 글라스톤을 그냥 구라스톤이죠. 글라스톤이 아니라 구라스톤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되게 저퀄리티의 그런 세미나를 열어서 글라스톤 테크닉이라고 사기를 치면서 팔아먹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하는 글라스톤 테크닉이라고 하는 정식 테크닉 비용은 굉장히 비싸요.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원데이, 투데이 뭐 이런 세미나인데, 그런 이제 정품 글라스톤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을 만나면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정품 글라스톤 제대로 공부한 트레이너를 많이 보긴 힘들 거예요. 트레이너들이 보통 그런 고가의 세미나는 잘 안 가고 저가의 짭퉁 세미나를 가서 어설프게 그 글라스톤을 배워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글라스톤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몸이 빨개지는 사진을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피 먹는 것처럼 빨개진 거 올려놓고 글라스톤 테크닉 받았어요 이렇게 막 인스타 같은 데 올려요. 자랑처럼. 근데 이제 글라스톤에서는 저는 이제 정품 글라스톤 그 세미나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피부가 빨개지는 글라스톤 테크닉은 그건 글라스톤 테크닉을 잘못할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글라스톤이라고 써놓고 짭퉁으로 막 해놓고 피멍들게 해놓은 다음에 이게 마치 진짜 글라스톤 테크닉인처럼 이렇게 올려놓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 되게 웃기죠. 우리가 중국과 다를 바 없구나. 벌크업 기간에 클린하게 식단하고 일반식도 클린 위주로 4-5끼 먹다가 설사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운동 가기 전 부스터 한 스쿱에 베타알렌 섞어서 10분 전 설사를 좀 자주 하는데, 부스터는 공복이 아닌 식사 후 3시간 뒤에 먹고 운동 가고요. 궁금하네요. 박호연님은 지금 소화효소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한번 판크레아틴이라고,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다이어트 식단을 했는데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흡수가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화 흡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소화효소 한번 먹어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제가 이제 그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아이허브에서 판크레아틴 검색해보세요. 그 판크레아틴이 돼지 췌장에서 돼지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그 효소를 듬뿍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약으로 먹는 겁니다. 그 분해 효소가 굉장히 좀 도움을 저는 제일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소화 기능이 안 좋다 보니까. 코치님, 최근에 터질라 대학생 백선수님들 보면 과연 대퇴사두를 가르는 운동이 따로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퇴사두를 가르는 운동, 또 신박한 거 나왔네. 대퇴사두를 가르는 운동, 이건 없다고 봅니다. 대퇴사두라고 하는 근육이 힘이 대부분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퇴직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고관절 굴곡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대퇴직근이 있죠. 그리고 봉공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근육은 무릎을 피는 기능도 하지만 고관절을 이렇게 구부리는 기능을 같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퇴직근과 봉공근을 우리가 발달을 시켜서
전면에 있는 대퇴사두를 조금 더 이제 윤곽을 뛰어나게 보이게 하는 그런 테크닉은 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대퇴삼두, 외측강근, 내측강근, 중간강근 이 세 개의 근육은 거의 힘을 같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측강근 중에서도 VMO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바스터스 메디알리스 오블리크라고 하는 그 무릎 안정화에 되게 중요한 근육인데 그 VMO라고 하는 근육은 물론 이제 무릎을 약간 모으는 듯한 힘을 주면서 하면은 조금 더 근전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실험은 있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대퇴사두를 갈라지게 하는 운동이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드라마틱하게 보일 수는 없고 약간 좀 체질적인 영역에 훨씬 더 가깝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 후반까지는 하체 운동을 진짜 막 아무리 해도 하체가 안 갈라져. 하체가 아무리 해도 안 갈라졌는데 나이가 드니까 몸에 흔히 얘기해서 그 물이 빠진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30대 후반이 되니까 대퇴사두가 노력을 안 해도 잘 갈라지더라고요. 요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대퇴사두에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배에 살이 안 빠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대퇴에 있는 살이 잘 안 빠져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가르는 게 되게 힘든데 선천적으로 다리에 살이 잘 안 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르는 게 되게 쉽습니다.